승진 발표 날. 자, 수연 씨 대리 진급을 축하하며 위하여! 모두 정말 감사해요. 아직 제 능력에 비해 너무 과분한 자리인 것 같지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오늘은 제 축하 자리인 만큼 제가 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우와, 이렇게 최단 기간에 승진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전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동료들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에이, 이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성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회사의 대표 아이템이 된 수준인데 김대리님의 아이디어에 저희가 살짝 뒷받침만 했을 뿐이니까 김대리님이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사를 도와 일을 할 수 있던 걸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걸요. 앞으로도 저는 김대리님 열심히 도우면서 많이 배우고 발전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겸손은 이제 그만하시고 고기 좀 드세요. 아까부터 이주임님이 얼마나 고기 탑을 쌓아두시던지 우리가 먹을 게 없더라고요. 이주임님, 너무 김대리님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김대리님이 안주도 없이 술만 드시길래. 어머, 제가 그랬나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나? 감사해요, 이주임님. 이제 저 그만 주셔도 되니까 얼른 이주임님도 드세요. 저 잠시 어디 좀 다녀보겠습니다. 통화할 것도 있고 해서. 금방 올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드시고 계세요. 어머머, 부끄러운지 얼굴 새빨개져서 나가는 것 좀 보세요. 이주임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이거 설마 사내 커플 2로 탄생하는 거 아닌가요? 정연아, 장난 좀 그만 쳐. 이주임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으면 드시지도 않고 갑자기 나가셔.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호칭 쓸 필요는 없다니까. 너랑 내가 친구인 거 다들 아는데 계속 그럼 다른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괜히 격식 차려야 될 것 같잖아. 야, 내가 장난치면 얼마나 쳤다고? 진짜 회식 자리 시작할 때부터 계속 너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중간에 누가 말을 하든 간에 어찌나 널 챙기던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계속 시선 고정이야. 그리고 책상 위에 커피며 간식이며 올려두는 사람이 누구였겠어? 이주임님이 몰래 먼저 출근해서 챙겨주는 거지. 이렇게 나라도 나서서 진행을 시켜줘야지. 안 그래? 사실 어제 제가 일찍 출근했었는데 저보다 훨씬 먼저 오셨던 건지 이주임님이 사무실에 계시더라고요. 대리님 책상에 커피 올려두시다가 딱 걸렸잖아요. 저 보자마자 얼마나 당황하시던지 모르는 척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리님이 더워하시는 것 같으면 바로 에어컨 온도 내리고 좀 추워하시면 올리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에어컨 리모컨은 이주인님이 끼고 계시는 것도 모르셨죠? 저희는 이미 눈치챈 지 오랜데 어떻게 당사자만 모를 수가 있는지 이렇게 계속 모르는 척 해드리는 것도 힘들다고요.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런데도 내가 장난친 거라고 할 수 있어? 으유, 답답하.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응? 이제 좀 이주임님 마음을 알아줘라. 좋았습니다. 다들 즐겁게 말씀 나누시던데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나저나 이주임님은 갑자기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그게 모두 기분이 좋은 날이라 그런지 과음을 하시는 것 같길래 숙취해소제 좀 사오느라. 이거 먼저 드세요. 이주임님, 솔직히 김대리님 걱정돼서 사오신 거죠? 아까부터 김대리님만 보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주임님도 참, 우리한테까지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유, 챙겨주는 남자 없는 사람은 슬퍼서 어떻게 살겠냐고.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닌데. 죄송해요, 김대리님.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괜찮아요, 이주임님. 감사히 잘 마실게요. 이주임님도 얼른 드세요. 이제 때려 죽어도 더는 못 먹는다. 배불러 죽겠어. 내일 출근도 하려면 이제 집 가야지. 여기서 끝내긴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준우 씨, 이제 집 가야 하니까 얼른 일어나요. 정신 좀 차리라니까. 그러게 왜 이기지도 못할 술을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어, 준우 씨는 제가 같은 방향이라서 같이 가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가세요. 나도 우리 신랑이 데리러 온대서. 거의 다 왔다는데. 수연이 넌 어떻게 갈래? 우리 차 태워줘? 아, 반대 방향이면서. 괜찮아, 나 걱정하지 마.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인데 뭐. 내일 출근만 아니라면 더 노는 건데 너무 아쉽다. 조만간 이런 자리 또 갖자. 찬성. 완전 대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식 싫어한다는데 우린 천사 같은 김 대리님이 계셔서 그런지 너무 좋아서 탈인걸요. 그쵸, 연희 씨? 정말. 준우 씨 몸이나 제대로 가누고 말해요. 회식 2번만 했다간 바닥에서 자게 생겼네. 대리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먼저 갈게요. 집까지 책임지고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뵐게요. 대리님, 괜찮으시면 대리기사도 곧 오니까 제 차 타고 같이 가시죠. 데려다 드릴게요. 네? 이주임님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피곤하긴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 사실 꼭 데려다 드리고 싶어서 아까부터 술도 잘 먹지 않았는걸요. 택시 타고 가시면 걱정돼서 제대로 잠을 못 잘 것 같기도 하고 택시보단 제가 데려다 드리는 편이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주임님 차 타고 갈 테니까 이제 말 그만 좀 더듬으세요.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럼 타실까요? 네, 좋아요. 대리님, 밑에 보면 초코우유랑 이온 음료 있거든요. 이따 내리실 때 가져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술을 평소보다 많이 드셔서 내일 되면 아마 숙취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아까 숙취 해소제 사러 간 김에 사다 놨거든요. 제가 괜히 불편한 짓을 한 건가요? 그럴 리가요. 고마워요. 저 여기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괜찮으면 잠깐 같이 내려주실래요? 할 말이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다 알았어요. 이주임님이 그동안 얼마나 신경 쓰고 챙겨주셨는지 다 알았다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냥 남들한테 하듯이 똑같은 호의였던 건가요? 에?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닙니다. 전 그냥 대리님이 좋아서 뭘 하시든 눈길이 가고 불편함 같은 건 느끼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고 또 웃으셨으면 좋겠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좋아해요. 에? 김 대리님 지금 뭐라고... 좋아한다고요. 저도 이주임님 계속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말 못했던 거지만 저희 동기로 입사하고 처음 인사 나눴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었는데 모르셨죠? 이런 쪽엔 영 재주가 없어서 아마 모르셨을 테지만 계속 좋아하고 있었는데 제가 승진하면서 안 쓰던 존댓말도 쓰기 시작하면서 뭔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더 표현을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대리로 승진하면서 더 멀어질 거라고만 생각하고 혼자 속상했었고요. 근데 이주임님이 저 챙겨주신다는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서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입사 동기라 하더라도 보는 눈이 많기도 하고 실수라도 할까봐 내가 격식 차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 사적인 대화를 줄이게 됐지만 난 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오히려 마음이 더 깊어졌지. 바보. 언제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싶었는데 다른 동료들 다 눈치챌 동안 어떻게 혼자만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수연아, 나도 처음 널 본 순간부터 좋아했었고 지금은 그 마음이 더 깊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만나볼래? 당연하지, 바보야.
오늘도 고백 안 하면 내가 먼저 하려 그랬어. 앞으로 이쁘게 만나자. 몇 년 뒤. 아이씨, 죽으라니까. 저 탱크 새끼는 막지도 못할 걸 왜 앞에서 알짜고리는 거야. 뭉치는 산만해 갖고. 우리 팀 지면 다 저 새끼 때문이다. 알았지? 빌런 나 따라와서 업무 잘해. 또 퇴근하자마자 게임하고 있었던 거야? 옷 갈아입으면 빨 거는 빨래 바구니에 넣어놓으라니까. 바닥에 던져놓으면 어떡해? 내가 오늘 회의 때문에 좀 늦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청소까진 바라지도 않아. 게임하기 전에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깔끔하게 해놓으면 어디가 덧나냐고. 아니야. 와이프인데 회사에서나 상사지. 집에 와서까지 잔소리가 심하다니까. 퇴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밑에 사람 대하듯이. 야, 니들은 절대 회사 사람이랑 엮이지 마라. 어디 있든 업무의 연장이니까. 아이, 야, 실례 이 새끼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피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새끼들이 없어. 야, 탑으로 날아오라니까. 이거 왜 이래? 화면이 갑자기 왜 꺼져? 아이씨, 야 김수연, 네가 꺼냐? 지금 승급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판인지 몰라서 그래? 게임 좀 적당히 하라고. 어떻게 된 게 집에만 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하네. 나 혼자 사는 집이야. 당신도 어느 정도 집에 신경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새로운 제품 브랜딩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진짜. 그러게 당신이 출근하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미리 해놨으면 됐잖아. 안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 하는데. 야, 내가 게임에 미쳐서 매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중요한 승급전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것 좀 기다리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서 코드를 뽑아. 나 승급 못하면 어떡할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매일 그러잖아. 내 말이 틀려? 하루가 멀다 하고 게임에 미쳐 살잖아. 저번 달엔 하루 종일 게임하겠다고 연차까지 써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한테 더 일찍 일어나서 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솔직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밥 먹고 그릇 한 번 싱크대에 넣어둔 적 있어? 다 먹으면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가서 앉으면서. 그런데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잔소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너도 하지 말든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뭐라 하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도 나보고 일하라고? 하긴 당신이야 과장씩이나 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힘든 것도 모르겠지. 근데 난 몇 년째 주임이라 온갖 시다바리 짓은 다 해야 되거든. 명령만 내리는 과장보다 그 밑에 사람들이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힘든 일이든 뭐든 나서서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할까 늘 나만 바라보면서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결혼은커녕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승진 못하는 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 왜 나 때문에 승진 못한 사람처럼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라는데? 결혼하기 전에 과장으로 승진할 땐 최연소 과장이라면서 나이도 같고 입사 동기인데 능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거라면서 축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나 혼자 잘 나가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그렇게 짜증나면 게임에 목숨 거는 만큼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이라도 좀 하면서 질투하지 그래? 다들 당신 보고 뭐라는 줄 알기나 해? 어떻게 된 게 주임식이나 되는 사람이 브랜딩 개발엔 관심도 없고 시키는 일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낸다 하더라? 당신 그런 소리 들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승진하면서부터 돈 훨씬 많이 벌어오니까 생활비도 다 내 돈으로 하고 친정이나 시댁에 드리는 용돈도 내 돈으로 드리잖아. 그럼 적어도 집안일이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지금 나보다 네가 더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원래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야. 올해 회사에서 인정 좀 받으니까 남편이 우습게 보여? 그래.
네가 돈을 더 버는 건 100번 양보해서 맞다 치자. 그래도 남자인 내가 집안이라는 건 아니지. 세상 어느 누가 회사에 정신 팔려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여자를 칭찬해 주겠냐? 여자로 태어났으면 얌전히 집에서 살림하는 게 맞는 거야. 알아? 여자인 네가 못한다고 나보고 집안일을 하라는 게 말이나 돼. 맞벌이여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집안일을 책임지고 하는 거라고. 그게 자신 없으면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 그렇게 안 할 거면 집안일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완벽하게 네가 맡아도 돼. 아, 진짜 이기적이네. 내가 회사 그만두면 내 월급만큼 벌어올 자신은 있고 회사에서 내가 없어진다 해도 당신이 내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어. 능력이 있어야 승진을 시켜주지. 안 그래? 용돈도 다 내 월급에 맞게 드리는데 갑자기 액수 적어진다고 말씀드릴 순 있어? 당신 월급에 맞는 생활을 하려면 당장 타고 다니는 차도 사치야. 누구 덕에 이렇게 편히 사는지 까먹었나 본데. 회사 그만두면 아쉬운 거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하긴 백날 얘기해봤자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게 분명한데 내가 뭔 말을 더 하겠니? 내 말에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 맞벌이하는 와이프 고생하는 거 알고 집안일에 도움을 줬겠지. 잘나신 김 과장님 덕에 이렇게 사치도 부리면서 편히 사는데 제가 주제넘게 뭐라 했나 보네요. 회사에서 죽기 직전까지 부려드시기 전에 꼬량지 내려드려야죠. 그쵸? 당신 진짜 그렇게 비꼬면 기분 좋아? 내가 얘기하면 비꼬지만 말고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하면 안 돼?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아이씨. 야,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어.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라. 웃어 넘겨주는 것도 지금뿐이니까 사람 성질 그만 돋구고 적당히 해.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된 여자가 집에 먹을 걸 하나도 안 만들어 놔. 참나. 야,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빨리 설거지하고 밥 차려. 잠시 후. 마트 안 간 지도 오래돼서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차렸으니까 그냥 먹어. 내일은 퇴근하고 오면서 장 봐올게. 그건 미리미리 해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국이라도 새로 끓이지. 어제 먹다 남은 걸로 대충. 이렇게 영양 보충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 사람이 바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할 거 아니면 짜증 그만 내고 그냥 먹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깝게 다 버리란 거야? 그러게 조금씩만 만들었으면 됐잖아. 누가 많이 먹는다고 한솥을 끓여놔가지고는 지겹게 이걸 또 먹으라고? 이씨 안 먹어!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라면 끓여와. 나 계란 풀어진 거 안 먹는 거 알지? 계란은 넣되 뒤젓지 말고 그냥 익혀서 끓여. 아이씨 진짜. 내가 놀아?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매일 다른 음식을 차려? 음식할 시간이라도 생기게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회사에서도 도움 하나 안 되고 집에서도 일이란 일은 내가 다 하잖아. 나보고 뭘 더 어떡하라고. 그렇게 밥이 불만이면 당신이 직접 끓여 먹어. 당신은 손 없어? 나도 내일 브랜딩 회의 때문에 일찍 출근해야 돼서 대충 밥 먹고 얼른 자야 한다고. 그건 네 사정이잖아. 내가 회의하란 것도 아닌데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집이랑 남편 챙기지도 못하면서 일은 무슨 일? 그러게 새로 런칭하는 제품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하지 그랬어. 누가 니들끼리 헤쳐먹으래? 그래놓고 맨날 힘들다 어쩐다 징징거리면 어쩌라고. 야, 네가 결혼하기 전에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나갔을지 몰라도 결혼을 했으면 회사보다 집을 우선시해야 되고 아내로서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게 더 중요하단 거 왜 몰라? 네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좀 생각해봐. 그럼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게 될 테니까. 라면 안 끓이고 뭐 해? 엄마한테 전화해서 회사 핑계로 밥도 안 차리고 굶긴다고 얘기해야 정신 차릴래? 빨리 끓여오라고! 그렇게 참여하고 싶었음 아이디어 하나라도 내놓지 그랬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면 어떡해. 막말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가 당신 제외시켰어? 회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 평판이 어떤지 관심을 좀 가져봐. 진짜 지친다. 당신이랑 사는 거 힘들고 지친다고. 그렇구나. 난 안 지치는데 어떡하나?
과장식이나 되면서 나 하나 끼워 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게 누가 집에 오자마자 말 같지 않은 걸로 트집 잡으면서 성질 부리래? 혼자 바락해댈 힘이 남아있으면 집에 먹을 거나 채워놔. 회사에선 하나뿐인 남편 능력 없다면서 챙기질 않는데 집에서도 그러려고? 그리고 주말에 엄마네 집 가는 거 알지? 이번에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니까 용돈 드려야 돼. 넉넉하게 넣어서 미리 준비해놔. 또 까먹었다 하지 말고. 분명히 말했다. 어제도 전화로 당신이 바쁘단 핑계로 안 챙겼냐 뭐라 하시길래 보너스 받아올 테니 잔소리하지 말라 커버쳐서 보너스 받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넣어서 드려. 아유, 이렇게 알아서 고부 갈등도 막아주는 남편이 또 어디 있다고 옥에 겨운 줄 모르고. 당신 월급은 어디다 쓰고 또 나보고 준비하래? 당신이 좀 준비해.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이란 건 알아? 평소에 바빠서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니까 생일 땐 뭐라도 해드려야 될 거냐. 여행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는 건데? 친정은 챙기지도 않고 내가 일하는 거 못마땅해 하면서 용돈은 나보고 챙겨드리라고? 너무 이기적이잖아. 참나, 엄마랑 아빠가 당신이 살림을 나물러라는 걸 다 아시는데 그나마 용돈이라도 잘 드려야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겠어? 장모님은 당신 부모님이니까 딸이 어떻게 하든 그러려니 해야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게 아닐 텐데. 뭐 욕먹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여자가 결혼했음 친정 식구들보다 시댁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야.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내가 뭐에 씌웠던 게 분명하지. 여자로서의 지식이 바닥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나도 어떻게 해서든 커버 쳐줄 테니까. 며칠 뒤 주말.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가씨도 계셨네요? 네, 저번엔 바쁘다고 못 만나서 용돈 챙겨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제 생일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더 신경 써서 용돈 주실 것 같아서 새언니랑 오빠 온다는 얘기 듣자마자 약속 취소했죠. 넌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어디고 된 게 얼굴 볼 때마다 용돈 타령이야. 오늘은 아빠 여행 가신다길래 용돈 드리러 온 거니까 좀 기다려봐. 오빠가 이따 따로 챙겨줄게. 맨날 엄마 아빠만 챙겨주고 이번에 새언니 보너스도 탔다며. 그럼 나도 챙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새언니? 친구들한테 우리 새언니 회사에서 능력 좋아서 보너스도 많이 탄다고 자랑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용돈 주셔야 해요. 알겠죠? 알겠어요, 아가씨. 아버님 드릴 것만 찾아와서 이따 입금해 드릴게요. 우리 새언니 최고! 현금으로 뽑아봤자 다시 통장에 넣어야 하는데 이체해주시면 더 좋죠. 애들한테 자랑이 나야지. 왔니? 아유, 어쩜 우리 정원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야위 가는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나? 남자가 이렇게 비실대서 어디다 쓸고. 수현이 너 일한다고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지? 자고로 여자라면 남편을 위해 내조건 외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 네, 아버님. 결혼할 때부터 그거 강조하셨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애가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야위어갈 때까지 가만히 냅둘 수 있니? 딱 보면 모르겠어. 우리 정환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서 밥을 잘 챙겨 먹여야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저번에 봤을 때보다 더 말랐잖아. 에이, 아니야, 엄마. 수연이가 일 때문에 정신없어도 나 먹을 밥이나 반찬 같은 건 미리 만들어서 차려 먹기만 할 수 있게 해놔. 내가 귀찮아서 건너뛰는 거지. 뭐야? 갓 차린 밥이랑 미리 해놓는 거랑 같아? 수연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건데 식어 빠진 밥으로 무슨 힘을 얻겠니? 네가 좀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게으르면 그거 하나 못해서 남편 보고 차려 먹으라고 해.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말 안 듣고 계속 회사 다닐 거면 정환이 밥은 제대로 챙겼어야지. 에이 엄마, 그래도 세연이가 밖에서 돈은 잘 벌어오잖아. 우리한테도 용돈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만 해?
그 돈으로 저번에 쇼핑 가서 친구들 옷까지 사줬으면서 이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넌 가만히 있어. 여자가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떨면 집안이 망하는 거다. 내가 니들 결혼하기 전부터 가장이 잘 살아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얘기했지. 내 말을 새겨듣고 그대로 했다고 자신할 수 있니? 들어보니 정환이한테 집안일 도와서 하라고 바가지를 엄청나게 긁었대는데 그것도 회사 일로 바빠서 그런 거냐? 어머머, 정환이한테 집안일을 시켰다고? 세상에. 그럴 거면 너 당장 회사 그만둬라.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어른들이 말려도 억지 부려가면서 계속 회사 다니더니 이러려고 그랬던 거야? 우리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키워놨더니만 어디서 집안일을 도우라 말아야. 어머님,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벌이 부부면 집안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원 씨 보고 집안일을 다 하란 것도 아니고 좀만 도와달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침 먹고 정신없이 출근했음 퇴근하고 나서 설거지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대대로 이름 있는 가문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는 게야. 네가 우리 말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겠다길래 며느리 아내의 도리는 완벽하게 다 해내라 했었고 너도 알겠다며 약속했잖아. 그 약속만 믿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냅뒀더니 가장 알기를 우습게 알아. 남편한테 설거지를 하는 것도 큰 잘못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싸가지 없게 시부모님한테 말대답이야. 예전이었으면 벼락 맞고도 남을 일인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이래서 여자가 밖에서 놔두면 안 되는 건데 요즘은 개나 소나 밖에서 일을 해대니 집안꼴이 개판인 거야. 남자랑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정해져 있는 법. 여자로 태어났으면 불만이 있다 해도 입 다물고 할 도리 다 해. 네가 회사에 정신 팔려서 아직까지 애도 없는 거 아니냐? 나이도 적지 않은데 하루빨리 자식 낳아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귀한 집안 씨를 말릴 작정이야? 저희 친정 아버지도 어머님 아버님과 비슷한 동년배신데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집안일 많이 도와주세요. 저랑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그 모습 보고 자랐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이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만큼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성별은 상관없는 시대예요. 남자보다 밖에서 여자가 더 인정받는 경우도 많고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살림하는 집도 많은걸요? 제가 직급이나 월급이 더 높지만 그걸 알아주길 바라거나 정환 씨한테 살림을 다 맡긴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맞벌이면 집안일도 어느 정도는 분담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만 뭐라 하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변한 세상에 익숙해지려고 해보세요. 이게 진짜 끝까지 잘못했단 말은 안 하고 잘했다고 큰 소리 치네.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지금 시애미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너희 친정집이 어땠던지 간에 10 중에 9는 다 우리처럼 살았어.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꾸중이라도 들으면 한 구석 가서 굴기 바빴을 텐데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니 시부모님도 만만하다 이거냐? 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집은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여자가 할 도리를 안 해서 인정도 못 받는데 밖이 뭐가 중요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선 안 셀까? 아유, 이런 걸 내 며느리로 들였으니 난 부끄러워서 어찌 살겠어? 어머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거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용돈은 물론이고 저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대부분이 제 돈이 사용되는 건 아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일하는 게 못마땅하셨어도 승진하고 월급이 많아지니까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용돈 드릴 때마다 고맙다고 웃으면서 받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정환 씨한테 집안일 좀 같이 하자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저 회사에서 상사로서 당연하게 지시 내릴 수 있는 업무도 정환 씨가 제 남편이니까 어떤 일이든 제가 대신해요. 그런 모습 보고 직원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 욕먹지 않게 수습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신경 쓰고 있는데 집에서도 뭐든지 제가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따지고 들어.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나가라. 처음부터 우리 집이 이름 있는 가문이란 거 다 알면서도 결혼한 건 너야. 그럼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로 살았어야지. 어디서 잘했다고 큰소리야 큰소리네. 아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당신 괜찮아?
그러게, 그냥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을 오늘따라 왜 고집을 부려서 이서다를 만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당신도 참 미련하게 말대답을 왜 하냐? 새언니도 참. 엄마 아빠가 이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말대답을 해요? 옛날 사람이 언니 말이 맞더라도 인정을 하겠어요.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언니가 일하는 조건으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할 도리는 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게 안 지켜졌으면 당연히 언니가 사과하고 굽혔어야죠. 끝까지 할 말 다 하니까 손찌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용돈 드리면 깔끔하게 끝났을 걸 분위기를 다 망치고 이제 어쩔 거예요. 돈이고 뭐고 그냥 약속이나 나갈 걸 무슨 꼴을 보겠다고 집에 있어선 아이씨. 맞고서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좀 봐.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빨리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지 못해? 됐다. 이렇게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들 났는데 이제 와서 뭐라 한들 진심이겠어? 거짓말 듣기도 싫으니 썩 나가. 그깟 용돈이 뭐라고. 지가 잘나서 버는 돈으로 용돈 준다고 씨부리는데 그 돈 받고 쓸 수나 있겠냐? 우리 집안과 귀한 아들놈까지 우습게 아는 사람이 주는 돈 나도 싫다. 10원 한 장도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진심으로 잘못 뉘우치기 전까지 얼굴 들이밀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몇 주 뒤. 이주임님은 어디 가셨어요? 거래처 다녀올 일이 생겨서 부탁 좀 해야 되는데. 그게 CS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주임님이랑 친한 여직원분이 곤란해지셨다고 도와줘야 한다면서 가셨는데 급하신 거면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CS팀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도와준다고 거길 갔대요? CS팀이랑 BM팀은 연결고리도 없는데 친해진 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주임님이야. 우리 회사에서 여직원들한텐 백마탄 기사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뭐. 누구나 상관없이 곤란에 처한 상황이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 주느라 바쁘잖아요. 아주 친절함의 끝판왕인데 그러려고 회사 다니는 건지. 그럴 시간 있으면 브랜딩 개발하는 데나 아이디어 좀 내주지. 이주임님이 BM팀인지 무슨 팀인지도 모르겠다니까요. 에이, 이주임님이 워낙에 착하셔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계시지 못하시는 거죠.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복사기 사용하는 것도 미숙할 때 이주임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는걸요. 저는 저희 회사에 이주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슬아씨가 신입사원이니까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다른 여직원들 도와주느라 팀엔 도움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팀원끼리 똘똘 뭉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몰두해도 모자라다고요. 그만하세요. 이주임님께는 제가 잘 얘기해볼게요.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팀 내에서 좋은 평판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거래처 다녀오는 건 준우 씨가 대신 고생 좀 해줘요. 결제할 일만 없었어도 제가 대신 갔을 텐데 미안해요. 그걸 왜 과장님이 사과를 하세요?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인걸요? 과장님이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쁘신진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도 이주임님 참 좋으신 분인데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제 넘은 말이라면 죄송합니다. 준호 씨, 괜찮으면 슬아 씨도 데려갔다 올래요? 슬아 씨도 거래처에 종종 갈 텐데 미리 가서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려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슬아 씨도 따라오세요. 우와, 그렇잖아도 거래처 어딘지 가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전 따로 준비할 거 없으니까 지금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슬아 씨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참 에너지가 밝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치? 슬아 씨 보고 있으면 예전 생각도 나고 부럽더라. 김 과장님. 아니, 우리 둘만 있으니까 말 놓을게. 직장 내 상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친구인 김수연한테 한마디만 할게. 너 남편 얼마나 믿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을 얼마나 믿고 있냐니? 나도 정한 씨가 팀 내에서 평판 안 좋단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까지 너무 뭐라 하진 말아줘. 나도 나름대로 신경 쓰느라 힘들단 말이야. 팀 내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아서 그래. 상사가 아닌 와이프로서 그런 건 알고 있어야지. 이주임, 회식할 때마다 자리 비우는 거 알아? 내가 요즘 회식 참석을 안 해서 몰랐어. 회사에서 일하랴, 집에서 집안일하랴, 피곤해서 회식에 참석할 체력이 없거든. 자리야 예전에도 잠깐씩 비웠었잖아. 그게 왜? 자리를 비우는 게 잠깐이 아니니까 그러지. 그리고 사라질 때마다 여직원들이랑 사라지는데 어디 가서 뭐 하는진 모르겠지만 꼭 여직원이 나가면 따라 나가거나 네 남편이 먼저 나가면 여직원이 따로 연락이라도 주고받은 듯이 따라 나가더라고. 얼마 전에 회사 전체 회식에서도 여러 명이 번갈아서 나갔었어. 그때마다 네 남편은 나가 있었고. 에이, 설마 타이밍이 공교롭게 맞았었던 거겠지. 네 말대로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며. 그 여러 명이 정원 씨랑 맞춰서 나가는 게 더 어렵지 않겠어? 네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아, 수연아, 제발. 네 친구로서 얘기하는 거야. 팀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걸 전체 직원이 어떻게 알겠니? 그런데도 회사 평판이 안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신입사원인 슬아 씨가 네 남편 두둔하는 것도 좀 이상해. 좋은 점수를 따고 싶어서라면 신입사원은 어떻게든 상사인 네 편을 드는 게 맞잖아. 근데 더 높은 과장이 말해 주임을 옹호하는 게 이상하잖아. 야, 다른 팀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불 꺼진 사무실에서 슬아 씨랑 네 남편이랑 둘이 있었다더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미리 출근하면서까지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것도 신입이랑? 너무 이상하잖아. 며칠 전에 운동 삼아 걸어 다닌다면서 일찍 나갔던 적이 있긴 했는데 출근할 때 보니까 주차장에 정환 씨 차가 있어서 이상하다 싶긴 했었거든. 에이, 설마. 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봐.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닐걸? 한두 명도 아니고 회사 사람 전체가 네 남편을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너 혼자 알아보기 힘들면 내가 같이 알아봐 줄 테니까 내 말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 며칠 뒤. 네 남편 오늘 아침에도 걸어간다 했다고? 주차장에 버젓이 차가 있던데 걷기는 개뿔. 도대체 거짓말까지 하고 회사에 일찍 와서 뭔 짓을 하는지 오늘이면 알게 되겠네. 아, 제발 다른 이유는 없으면 좋겠는데. 며칠 전에 너한테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핸드폰을 손에서 쥐고 떼질 않아. 전화라도 오면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서 받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 회식에서도 여직원이랑 나가서 한참 뒤에 들어왔다 하더라고. 아, 정연아, 나 어떡하면 좋아. 불안해서 미치겠어.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온 거잖아. 당당한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하겠어? 다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걱정만 한다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확인해보자. 어? 사무실에 불은 꺼져 있는데 컴퓨터 불빛이랑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그러게. 불도 안 켜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야, 저거 슬아씨 아니냐? 어머! 둘이 부둥켜 안고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야? 저런 미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운동 삼아 걸어가니까 일찍 출근한다 해놓고 이 짓거리 하려고 그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나갔니? 김거정... 아니,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김 과장님, 아니에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 말부터 들어보시고. 이것들이 진짜 오해는 무슨 오해.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야, 내가 사진 다 찍었으니까 오리발 내밀 생각 하지도 마. 팀원들이 뭐라 해도
슬아씨 내 남편 두둔하는 거 보고서도 사회 초년생이라 구김살 없으니까 순수하게 도움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러는 줄로 알았는데 이런 사이여서 그랬던 거네요. 그러니까 선배들과 과장인 나한테도 대들었던 거겠죠. 이 회사에서 나랑 저 사람이 부부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라니까. 이 상황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다 설명할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닥쳐.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이랑 사라졌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한참을 자리 비우다 들어와선 또 다른 여직원이랑 나가고 그럴 때마다 얼굴에 립스틱 자국 묻어있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너랑 나갔던 여직원들 다 불러와서 얘기해볼까? 그 앞에서도 발뺌할 수 있겠어? 참나. 이러려고 회사 다니니? 그건 또 어떻게 한 거야? 어이씨.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나도 사람이고 남잔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다른 여직원들이랑 키스까지 냈어도 잠자리까지 가진 않았어. 선은 안 넘었다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보고 살겠냐. 나만 이러는 것 같지? 다른 남자들도 다 똑같아. 너한테 화내는 것도 아깝다. 야, 네가 나보다 능력 없어서 매년 주임 자리 지키는 데만 급급해도 월급도 적고 하는 일도 훨씬 적은데도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했어도 어떻게든 참고 살라 그랬어. 잘난 니네 아빠 엄마가 했던 말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다고. 근데 그에 대한 결과가 겨우 이거니? 모잘것도 없는 놈이 남자로 태어났던 이유로 다른 남자가 하는 짓은 다 하고 싶었나 본데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이해할 노력을 했던 건 네가 밑바닥 빠진 안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네. 아침 대바람부터 둘이 끈적한 키스신을 보여준 덕분에 내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됐으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나? 니네가 어떤 사이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진까지 있는데 내가 어떡할지 궁금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네 둘 회사 못 다니게 만들 테니까 지켜봐. 며칠 후 아침. 수연아, 나다. 정환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한테 막말한 거 다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럴 테니 제발 우리 정환이 회사만 다니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잠깐 네가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이 말 하려고 아침부터 전화하신 거예요? 이걸 어쩌죠? 이미 신임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 증거 인사과에 제출했고 퇴사 통보 내려진다던데요. 저한테 이럴 시간 있으시면 잘난 아드님 정신 차리기나 하세요. 사내 물란죄로 잘린 이력으로 새로운 회사에 이력서 제출하기도 힘들 텐데 능력까지 없으니 이거 원 앞으로 먹고 살 걱정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할 때부터 대단한 가문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대길래 어느 집안인가 알아봤더니 수많은 이씨 중에서도 친일파에 속하는 이씨였더라고요. 매국노 주제에 뭐가 대단하다고 유난을 떨어댔는지 참나. 조상부터 나라 팔아먹고 뻔뻔하게 살아온 집안이라 그런지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대단하네요. 내가 뺨 맞은 것처럼 똑같이 그 집안 식구들 뺨 한 대씩 날려주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으니까 전화 좀 끊어주실래요? 뻔뻔함으로 감싼 인간들이랑은 한시도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당해왔던 것들 어떻게 해서든 다 되돌려 드릴 테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날 그 길로 인사과로 찾아가 사진을 들이밀었고 예전부터 다른 여직원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까지 밝혀 결국 신입 여직원이었던 상간녀와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들은 번갈아가며 용서해달라, 회사는 다니게 해달라 부탁을 해왔지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죠. 결혼 생활 동안 일방적인 살림에 대한 요구와 차별, 수많은 핍박들이 인정되었고 이혼에 대한 유책과 지금까지 받아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할 수 있었고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도 받으며 어려웠던 인연의 끝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지치고 질렸던 탓인지 슬픔보단 오히려 홀가분하더군요. 다시 시작하자며 찾아와 매달리기도 했지만 저는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지금은 새로 브랜딩한 제품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제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이게 해내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